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새해 첫 거래일이 열렸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출발할 때 강한 상승을 기대했었지만 오전장에 과대한 낙폭을 기록하고 지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들어와 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강한 업종을 찾아보자면 시멘트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테마들도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유진 로봇, 휴림 로봇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시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쳤는데 여기에 또 기대감을 불어넣어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등인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새해 첫 거래일 테슬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간밤 테슬라는 13.5% 폭등했는데요. 이로써 한 주당 주가가 $1,200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건 차량 인도량의 급증 소식 덕분입니다. 지난해 4분기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30만 대를 넘어섰다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진 모습이고요. 당초 시장의 예상치가 27만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한 모습입니다. 네. 애플도 시장의 화두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를 달군 또 하나의 업종이 애플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미국 증시에서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은 장중에 182.88달러로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애플이 단 16개월 만에 시총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를 올라선 건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3월과 비교를 좀 해보면 주가가 3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시총 3조 달러를 지키지 못하면서 장이 마감된 상황이고요. 에어팟이나 웨어러블 기기 부문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올해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고 또한 VR 기기도 출시가 임박하면서 기대감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네, 실적도 좋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이야기인데 주택 매매 거래량이 또 줄었다고 합니다. 집값 하락을 예고하는 걸까요? 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여파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7천여 건에 그쳤습니다.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2.5%, 전월과 비교해서도 10.8%가량 급감한 수치입니다.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3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10만 건 정도가 됐었고요. 지난해 11월 들어서면서 6만 건으로 뚝 떨어진 모습인데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미분양 주택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분양 주택은 전월 동기 대비해서 0.1% 하락하면서 14,000여 호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고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 시그널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약보합에 그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좀 전해지면서 추후의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또 집을 소유하신 분들 그리고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 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보도본부 김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해 첫 거래일부터 기분 좋은 강세가 보여졌습니다. 장중에 애플이 신고가 경신은 물론이고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길 바랬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FOMC에 대한 경계감과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는 혼조세가 보여졌었는데요. 현재 이 시각은 0.19%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983포인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현재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0.94%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1,025포인트인 장중 저점 대비해서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외국인의 매수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의 매도폭이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6,73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2,165억 원, 외국인은 2,733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연탄과 요소수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분이 반영이 되면서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18%가량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 C&E가 2월부터 일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통당 78,800원에서 93,000원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하고요. 한라시멘트, 성신양해, 한일시멘트 등도 덩달아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 12%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아세아시멘트도 11%대 강세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양해도 현재 7%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1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가장 뜨거웠던 게임주가 올해 첫 거래일이었던 전일에도 게임주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들과 또 글로벌 게임사들에 대비해서 P2E 게임 출시가 이르다라는 기대감도 크다라면서 강세는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현재 7%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7%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바른손 ENA도 8.68% 하락한 1,7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2년 상반기 디램 다운사이클 우려로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업황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아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가 최근에 흐름이 다소 아쉬웠었죠.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오버행 우려도 함께 나오면서 주가 오늘 급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SPG는 로봇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감속기의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CC는 실리콘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다소 아쉬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 인건비와 또 마케팅비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아쉬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두나무 펀드 청산과 관련해서 일회성 성과금과 또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부담이 됐다라고 하고요. 카카오 현재 2.18%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덴티움이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반사 이익으로 주가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전일 1,880억 원, 횡령과 배임 혐의가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국내 2위 임플란트 기업인 덴티움이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7.36%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7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이오 리더스가 있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오 리더스의 코로나19 경구용 신약이 미국 특허 출원을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허 권리를 기반으로 조기 긴급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3.31%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8,740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객장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 즉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또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시젠, 골프존 등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오전 시장 내에선 후성, KCC, 자화전자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오후 들어서는 SK이노베이션, 만도, SK스퀘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LNF, 또 이녹스 첨단 소재, 원티드랩, 그리고 또 오후 들어서는 안랩과 쿠콘, 골프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CES도 앞두고 있고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성장주 약세 속 경기 민감 섹터 상승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 등으로 이제 우리 증시 일정 부분은 좀 훈풍을 좀 기대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투심 위축 속에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종목의 약세 속에서 오늘 화학, 철강, 또 IT 일부, 또 자동차, 시멘트 등 경기 민감 섹터의 반등세가 이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지수의 좀 낙폭이 더 큰 점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 이런 게임주들의 약세 등으로 지수 낙폭이 더 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은 좀 개별 이슈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세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또 KCC의 급등세라든가 일부 정치 테마주들의 이런 상승세 이런 모습 등 개별 이슈 등의 투자자들은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세도 일부 포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애플 관련주의 상승세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CES 2022 이슈와 더불어서 전일 미국 증시에서 이 애플의 상승세 등의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 요인으로 더불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요인 등의 애플 관련, 또 애플카 관련 기대감이 있는 LG 디스플레이, 또 LG 전자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일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전일 테슬라의 급등 등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오늘 장전부터 있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재보다는 장비 업체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이 수급 부담감이 이 시총 상위 종목의 매도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늘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엔시스, 유일 에너테크, 엠플러스, PNT, 대보마그네틱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멘트 업종의 강세도 특징적인 모습인데 오늘 2월부터 이 시멘트 가격이 약 18% 이상 상승한다는 소식에 시멘트 업종의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원가 상승에 대한 이 부득이한 가격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가격 인상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시멘트 업종의 특성상 이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시멘트 관련주들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아 시멘트, 성신양회, 삼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 등의 강세가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별 이슈가 있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새해에 어떻게 장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애플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국내 시장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시총이 3조를 또 돌파했다라고 하죠. 3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죠. 새해 첫 뉴욕 증시 어땠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1월 첫날 증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라면 1월 랠리의 가능성이 서서히 부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몇몇 종목들의 독주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할 것이다라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4분기에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테슬라와 애플의 그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월 랠리 가능성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만 놓고 볼 때는 각종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서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4차례까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절대 금리가 2%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을 제어할 만한 요소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국내 증시와의 차별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강한 흐름들이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서 또 긍정적인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애플과 또 테슬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업계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저력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의외로 반도체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요즘 같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가 고급 사양이 아니라 중저사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메이저 반도체 업체에서는 이것을 만들 만한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고급 반도체를 주문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고급 사양의 그 주문형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에서도 마진을 충분히 남길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테슬라는 반도체에 있어서의 공급 부족을 겪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인도가 이제 부진해지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이렇게 공급이 적시에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다른 자동차 보다는 오히려 또 더 좋은 실적을 남기는 그런 요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올해는 일반적인 그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독주 과연 지속될지는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대로라면 테슬라의 독주를 쉽게 꺾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하고 지금 작년 4분기 판매 실적 호조에다가 국내에서도 정부가 계속해서 전기차를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 또 투자로 삼고 싶으신 분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를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2차 전지 오늘은 이제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요. 소재단에 있는 기업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전체 자동차 시장에 아직 5%밖에 점유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커나갈 수 있는 시장은 무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앞으로 그 공급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소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겠다라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셀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달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예정하고 있죠. 27일 날 상장이 되는데 일단 지금 시총 한 60조에서 90조까지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펀드들 재편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지속이 된다라면 셀 업체는 조금 그 수급에 따른 물량 부담을 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 관심을 쏠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CES 2022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죠. 여기에서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 연말서부터 삼성발 로봇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의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것은 로봇 관련주들의 일부 종목들이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어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의 거침없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면 오늘은 조금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내일 이제 CES가 열리죠. CES가 열림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기대감과 CES의 어떤 현장감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로봇 관련주들이 정작 CES를 앞두고 변동성이 시작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참여하실 수 있는 영역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따라서 지금 CES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다음에 이제 진짜 로봇 관련주들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인간 로봇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한정해서 투자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로 변동성이 시작됐다는 점 잘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증시에서 건축 자재 업종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일은 어떤 업종이 또 강세를 이어갈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연 초반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업종이 간다라고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바탕으로 돼서 중소기업 단에 있는 기업들의 시세 내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라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도 올해는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그 경쟁력이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올해는 더욱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또 한 차례는 또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온 현상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도주들이 가끔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주도주가 보이지 않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았었던 중소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또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내일의 붐 함께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적어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또 상한가를 잡아내셨는데 저희 오늘 시장 점검과 또 후보군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먼저 보내주시면 방송 보시면서 함께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급등을 하게 됐었거든요. 지금 1200슬라 복귀를 노려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테슬라 이제 장전에 노란톡에서도 다 브리핑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노랑톡에 입장하지 계시 않으신 분들은 네. 빠르게 입장하셔서 네, 장중에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받으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가 13%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직전에 52주 신고가 영역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는 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미래차, 2차 전지, 수소차,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제 장전에 브리핑을 드렸었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전방위적으로 테슬라 급등에 따른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좋은 홍풍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증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또 상승 출발을 했다가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다소 좀 못 미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어제는 지구 반대편의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았지만 좋았고 네. 오늘은 지구 반대편의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좋을 것 같았는데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좋을 것 같으면은 좀 믿는 도끼에 좀 발등시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우리 증시의 좀 특성이니까 뭐 이거를 좀 그냥 그러려니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가장 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애플이 지금 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자, 정정하겠습니다. 네. 2021년도 결산 기준 애플의 영업이익이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1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작년 기준 결산 52조, 약 5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자, 애플과 삼성의 시가총액은 8배 차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반토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적인 부분들만 보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50조, 애플 영업이익 100조, 2배 차이인데 시가총액은 8배가 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S&P 500이나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가치가 네. 더 고평가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뭐 분단 국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영업이익 연간 작년 기준 50조를 넘게 기록했는데 네, 결산 기준 100조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애플에 비해서 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500조도 안 되는 애플은 이미 뭐 4,000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500조도 안 되는 그런 또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사실 미국 증시 계속 뭐 테슬라 신고가다. 미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미국 IT 공룡 주식들, 미국 IT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을 거래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기업 가치보다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마치 10년 전 비트코인을 사느냐, 테슬라를 사느냐 그거를 고민했던 이제 시점이 네. 어제 지금 그 승자가 예전에는 비트코인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뭐 테슬라로 좀 기울어져 가는 뭔가 그런 또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장세입니다. 하지만 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자, 뭐 반도체 기업들, 미국 네. 반도체 업체들이 올라가도 우리 증시에서는 네, 오늘 예상만큼 조금 네,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좀 네. 뭐 예상을 좀 하회하는 좀 네, 믿는 도끼에 좀 발등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우리 증시에 뭐 과거부터 조금 지속된 뭐 분단 국가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관심 있게 보시되 뭐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네. 우리 시장을 지배했다 네, 정도로 오늘 브리핑 시멘트랑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로봇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관련된 업종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멘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시멘트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뭐 대선 앞두고 뭐 대형 SOC 관련된 정책주로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다, 강조해 드렸던 과거력이 있고 실제로 뭐 고려 시멘트 이미 뭐 수익 뭐 몇십 퍼센트 뭐 우리 내일의 붐에서 다 내드린 종목들입니다. 네. 뭐 시멘트 관련주들 뭐 대선 전에 튀어 오를 때 잘 수익권에서 행복 실현 관점으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로봇 관련주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거든요. 로봇 네. 테마는 어떻게 보시나요? 또 민경철 위원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도 계속 강세를 이어가더라고요. 일단은 자 올라갈 때 네. 좋다 하면 그거는 당연히 뭐 당연한 말이죠. 네. 저는 로봇 관련주들이 12월 13일에 대치세 초입입니다. 바닥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우리 내일의 붐에서 로봇 관련주 세 종목을 찍어드렸고 오늘 로보가
자, 거의 거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상한가를 아직 잡아내진 못했는데 장중에 29.86%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1%, 2%만 좀 양보해 주신다면 제가 상한가를 잡아낸 상남자가 아니라 네. 상한가를 잡아낸 상상남자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 로보로보 상한가 기록하는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는 로보로보를 우리 12월 13일 자, 바닥에서 이제 막 거리대금이 터진 날, 이날을 바로 자, 대시세 초입입니다. 우리 서울경제 내일의 붐, 우리 방송 통해서 내일의 붐이랑 정정하겠습니다. 로보로보랑 또 두 종목을 저격해 드렸는데 네. 세 종목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 당시에 종가 3,700원에서 지금 고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고가 자, 9,000원까지 136%, 130%가 넘는 시세를 우리는 한 달 만에 노려봤다는 것이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자, 이미 100%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1월달 로봇 관련주들 뭐 좋을 겁니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네. 우리는 이미 대시세 초입을 공략해가지고 상한가만 2번 잡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싸게 산 물량 차익 실현할 때 추경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싸게 사서 기간 보유를 하시던가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 공략해서 130%의 수익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셔야 된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우리 방송에서는 1월달 로봇 관련주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로봇 관련주 좋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네. 즉, 한 달 전에 미리 대시세 초입에서 로봇 관련주들 전부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브리핑을 드렸고 그 결과는 자, 12월 23일 네, 장중 26%, 자, 12월 21일 장중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장중, 네, 뭐 거진 상한가. 제가 뭐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지났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서경혜 부장들에서 이야기 드렸던 로스웰이 월요일 상한가, 화요일 상한가 쳤습니다. 그리고 딱 같은 날 종가 베팅으로 공략한 네, 우리 또 광진 실업이라는 네네. 종목도 또 상한가 쳤어요. 그리고 로보로보도 12월 달에 내일의 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이틀 동안 상한가만 뭐 4종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번 연도 상한가 100종목을 잡아내겠다라는 제 포부를 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간략하게는 좀 들어봤습니다. 로봇 테마에 대해서도 민경철 위원님이 진작에 대시세 초입에서 잡은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종목들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위원님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종목들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광진실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 기준으로 해서 37%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한번 리뷰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시청자분께서 네. 우리 뭐 또 전교 1등을 하시는 네. 우리 또 따따블을 꿈꾸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이제 수익을 잘 내셨는데 보통은 전교 1등 하면은 장학금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오히려 뭐 기프트콘을 또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에게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카페인이 좀 모자랄 때 네. 사리사욕을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광진실업으로 크게 수익을 내신 것 같은데 자, 9,400원에서 주가가 반토막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없이 자, 엄청 재미없는 구간 반토막 나는 동안 진짜 거래량 하나도 안 터지고 오히려 계속 내리막길만 걸었는데 인생도 주식도 네, 영원히 내려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네. 물론 뭐 갑자기 돌연 사고가 터져서 사망한다던가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무언가 사고는 터질 수 있지만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 인생사고 이제 주가고 이제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 난 저점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더니 자, 이번 주 정정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에 고가를 뚫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2월 30일 이 종목을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는 거 공고 드렸고요. 자, 어제 장중 9% 올랐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죠. 딱 이틀 지났습니다. 오늘 상한가. 네, 저는 2021년도 마지막 거래일 우리 광진 실업이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으로 대시세 초입에서 추천을 드렸고 그 결과는 이틀 만에 상한가로 보답을 해드렸다라는 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네.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운이 계속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행운이 반복적으로 터지면 그것은 운명이라고 하고요. 운명이 반복적으로 터지면 필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운도 실력이라 하죠. 네. 네, 자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필연과 같은 네, 상한가 잡아낸 상상남자 네, 민경철이 될 수 있도록 네, 앞으로도 자, 올해 상한가 100종목 잡을 때까지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자, 리뷰를 간단하게 더 진행을 해보면 네. 자, 우리는 기법이나 네. 기밀 같은 것도 없다. 이 종목이 그냥 가격 조정 받았고 그냥 대시대 초입에서만 잡아놨을 뿐인데 그냥 알아서 상한가 갔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한 게 뭐였습니까? 대시대 초입에서만 그냥 공략했는데 알아서 이틀 만에 상한가 갔어요. 그 네.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정말 그냥 대시세 초입 그 자체밖에 없는 건가요? 그동안 네. 이전에 많이 상승했었던 네. 게 많은 하락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보면 좋은 종목인 건가요? 정규 2등으로 제가 우리 앵커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기술적인 관점, 재무적인 관점, 네. 청산가치적인 부분들, 공시적인 부분들,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단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있죠. 뭐 공시가 좋은 게 떴든 안 떴든, 재무가 좋든 안 좋든, 청산가치가 좋든 안 좋든 첫 번째로 여러분들 판단해야 될 거는 바닥인가 혹은 대시대 초입인가. 여기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더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가능한 재무가 좋고 가능한 청산가치가 좋고 가능한 호재가 있고 가능한 산업이 성장하고 가능한 오버행 악재가 없는 종목들. 네, 2,500개 중에서 가장 좋은 슈팅 자리에 위치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씩 그냥 꼽았을 뿐인데 알아서 그냥 상한가를 네, 만들어내는 그런 행운이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다. 정도로 이제 우리 광진 실업에 대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자, RF세미 종목 이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RF세미가 자, 원래는 이 종목이 자, 뭐 반도체, 뭐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RF세미가 기존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네. 자, 오늘은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자, 우리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12월 28일에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네. 자, 이거 상한가 가기 하루, 이틀, 3일, 4일 전에 우리가 내일의 분 방송, 지난주 방송에서 자, 금요일 휴장이었죠. 4일 전에. 네. RF세미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그 이유는 자, 과거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막대한 거리대금을 동반하면서 주요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주요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우리가 대시세 초입으로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화요일 본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야,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네. 우연이죠. 행운이죠. 행운인데 네. 그 행운이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리고 지금 새해 첫 거래일, 2거래일째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운을 나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네,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네,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전에도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네, 좀 면밀하게 차트 분석해드리고 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닥일 때 안 사요. 대시세 초입일 때도 안 삽니다. 언제 사냐면 최고가 때. 폭등하고 여기서 이 고점을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세 번째 뚫어내느냐 그렇게 이중천정, 삼중천정, 사중천정에 많이들 추격 매수해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은 바닥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이중바닥 확인하고 삼중바닥 확인하고 사중바닥 확인하고 이제 막 거리대금 터지면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네. 우리가 공략을 해야 단기 수익을 빠르게 확실하게 행복과 수익에 미칠 수 있도록 네. 네, 상한가도 잡아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물론 뭐 자신이 있다, 스캘핑 자신이 있다. 근데 한 틱 한 틱 호가 보면서 실시간 대응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3%, 5% 그 고가에서 내가 반차값, 소고기값 벌려고 추격 매수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최고가 폭등한 고점에서 반차값, 소고기값, 우리 요즘 겨울철에 방어 제철이라고 하죠. 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방어나 먹어볼까 하다가 들어가다가 이제 외제차 날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날리고 퇴직금 날리고 이런 사태들이 아이고. 발발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주식은 우리 바닥에서 사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사면 계속 고점입니다. 네. 제가 팔면 주가 올라갑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란톡 입장하셔서 좀 도움 반드시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이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믿고 따라가신 분들, 내일의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어려움, 큰 위험 없이 지금 수익을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붐 후보군 종목들도 놓치지 않고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 2,500개 종목들 중에서 딱 3가지 종목을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네. 이 종목은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마음 안에서도 심장 속에 핸드폰 관심 종목에 네. ATS 관심 종목에 설정하시고 이거를 잘 알겠습니다. 수익가에 뭐 챙겨가시는데 활용해 나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 우리 내일의 붐에서 다뤘던 종목들 상한가만 몇 번 갔는지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첫 번째, 자, 국보 디자인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자, 상한가를 한번 기록한 과거력이 있네요. 자, 10월 26일 본 종목이 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주가 18,000원짜리가 31,000원까지 단기간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만들어냈는데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자, 바닥에서 오늘 막대한 자, 매기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이 저는 나타났다고 판단이 돼요. 네. 자, 이때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의 시가와 종가가 자, 22,000원과 21,500원입니다. 자, 이 매물이 자, 이 거래량, 자, 이 매물이 자, 이때 거래대금이 막 터졌는데 거래대금 없다가 막 터졌는데 이 터졌다면 이때 거래했던 사람들의 모든 평단가는 21,500원과 22,000원보다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보다 이 구간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저항 구간인데 네. 이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이 물량들 소화하고 더 돈을 써서 오늘 주가를 장중에 끌어올렸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지지선 또한 오늘 방송 내일의 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 어디가 지지 구간이구나. 네, 제가 노랑톡에서 고지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다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자, 오늘 장중에 17% 급등했습니다. 근데 종가는 8%로 고가 대비해서는 빠졌어요. 하지만 자, 어제 대비해서는 8%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강세 구간으로 우리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추천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방송 끝나고 별도로 노랑톡에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름이 좀 어렵네요. 자, 우림 PTS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림 PTS 종목 우리 기업개요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업 동력 장치 전달 제조업체고 이제 산업용 감속기 이런 뭐 트랜스미션인데 자, 산업용 감속기가 로봇과 관련된 그런 부품으로도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실 뭐 산업용 감속기를 하면은 그냥 뭐 공장화 기계, 로봇 이런 데도 다 사용이 되는 건데 로봇에도 관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산업용 감속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로봇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가 간 게 아닌가라고 또 추정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공시 내용들 보면은 자, 우림기계가 자, 정정하겠습니다. 우림 PTS가 원래는 과거에 우림기계라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우림기계가 과거에 뭐 원자력 관련주로도 뭐 부각이 되고 뭐 그런 원자력 해체 뭐 여러 가지 기계 부품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는데 갑자기 오늘은 자, 로봇과 관련된 이슈를 뭔가 붙이는 듯 하면서 바닥에서 뭔가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주식이 똑같은 우림 PTS 과거의 우림기계입니다. 근데 자, 주가 3,000원짜리를 3배 올렸다가 뺐다가 또 여기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오랫동안 행보시키다가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또다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가 뺐다가 자, 인생도 자, 뭐 여러분들 뭐 인생 안에서의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님의 인생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혹시 언제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전 지금입니다. 저도 이제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입니다. 근데 이제 뭐 방송 끝나면 또 못하잖아요.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텐데 자, 이 종목도 과거에 자, 계속해서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매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자, 7월달 상한가를 간 과거력이 있습니다. 상한가를 과거에 급등을 못했던 종목이 아니에요. 끼가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10,000원까지도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다. 7,000원까지도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다. 근데
그 시세를 차익 실현 떨어지고 난 이후에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편의점에서 원래 7,000원짜리를 3,350원에 1+1 행사를 하면은 내가 안 사고 싶었던 주식인데도 1+1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 끝나기 전에 사고 싶습니다. 맥주 한 캔 먹더라도 이거를 내가 한 캔 정상가로 사는 게 아니라 4캔에 10,000원짜리 먹고 싶듯이. 네. 요즘에 이제 맥주를 또 사러 가니까 4캔에 11,000원으로 또 올랐더라고요. 좀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1+1 행사할 때 우리가 싸게 사고 싶은 것처럼 주식도 박살 났을 때, 반토막 났을 때, 3분의 1 토막이 났을 때 그때가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 네. 근데 저가 매수 기회의 단점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시간을 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동안 지루하게 여기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빠르게 올라타는 말에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대시세 초입에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고가 매물들을 뚫어내는 오늘 장중이 바로 이 우리인 PTS의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었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게 원래 이제 방송 전에 자, 제가 이제 준비를 했었던 종목인데 네. 갑자기 1시 24분경에 갑자기 상한가를 쳤습니다. 나와서,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를 잡아서 오늘 뭐 매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만큼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잡아내는 그 타점이 정말 정확하다. 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 이제 3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멘트 테마 오늘 형성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호황이에요. 네. 자, 분양하면 로또다. 분양 이제 그 청약이 되면은 네. 일단은 기존의 아파트 가격보다 절반 정도 낮은 수준의 분양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분양되자마자 2배가 평균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건설주 호황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냥 아파트 짓기만 하면은 다 완판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이 과연 시멘트 관련주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시멘트 수요가 많아졌고 시멘트 공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시멘트 가격을 인상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전국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700원까지 폭등했었던 시멘트 관련주 바닥 찍고 오늘 자, 막대한 거래대금이 터졌다. 자, 오늘이 바로 자, 시멘트 관련된 테마가 오늘 처음으로 올해 그리고 작년 자, 하반기 이후에 처음으로 부각된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우리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국보 디자인, 우린 PTS, 3표 시멘트 이렇게 세 종목 알려드렸는데요. 민경철 위원님 계속해서 운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여기 오셔서 더 많이 물어보시고 수익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혹시 의심되는 연락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